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기독교 신도인 것 같습니다. 이 광복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공산주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식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시게 된 인연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가장 먼저 파악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김정일 집단은 일종의 천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대결은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의 대결이고 바로 그 정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제3대 총재 대표회장님 취임식이 있고 여기서 제가 쓰게 된 것도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복우 목사 취임사를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99%가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100%가 같습니다. 박수합시다! 제가 취임식 하는 거는 여기에 조금 참고하는 정도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여파로서 원자로가 동장이 나면서 한국에도 이 핵에 대해서 공포증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광우병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면도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경기도의 그 친전교조 교육감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휴교를 하라고 했더니 상당수 학교가 휴교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휴교를 안 하는데 한국에서도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아주 극미량 중에 극미량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좌익들이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북한에서 남한에 공갈을 치기를 남한에서 계속 이런 애국운동, 반공운동 하면은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런 교육감, 남한의 종북 세력들, 민노당, 민주당,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앞에 몰려가가지고 문 닫아라 그러고 군부대 앞에 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겨누고 있는 미사일을 저 남쪽으로 돌려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핵 원자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선동에 넘어가서 종북 세력들, 깽판 세력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면 한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공론이 안 좋으냐? 공론이 안 좋으냐? 틀림없이 내년 선거 2차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김정일 편드는 자들은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들고 나올 겁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애국운동 세력이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저희 답변은 이겁니다. 일전불사 종북 방면입니다. 일전불사 애국이냐 반역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 우리는 애국이냐 반역이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을 것이냐 우리 주변 인물들 사람들을 속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1등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뭐냐?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국민 평균 IQ가 185개국 중에서 한국이 1등입니다. 가장 머리 좋아요. 머리 좋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국민 평균 IQ가 높고 독일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북한도 아주 높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야에서 1등입니다. 소가 넘어가는데도 1등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나라가 112개국인데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인간광우병 걸린다는 그런 데모를 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천안함 폭침은
국민학교 학생 수준만 돼도 북한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멘. 한때는 우리 국민들의 30%, 그 30% 안에는 민주당, 민노당 이런 자들, 그 중에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박사학위 가진 자도 있고 언론인 출신도 있고 이 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가 없다. 요렇게 30%가 속고 있는 이 나라가 경제, 과학 분야에서 1등에서 5등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가장 머리 좋으면서도 가장 잘 속아 넘어간다. 아니 머리 좋으면 안 속아 넘어가야 될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속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속느냐? 여기에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왜 속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속느냐?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속아요. 마음이. 아멘. 마음이 순진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고 마음에 조심이 있고 마음에 컴플렉스가 있고 그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동에 간단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에 있는 사랑, 진실, 정의, 자유, 생명 이런 게 다 안 속게 만드는 겁니다. 안 속게, 사람을 안 속게 만드는 것이 성경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물을 온전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사물을 단편적으로 보면 속아 넘어갑니다. 온전하게 보면 안 속는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죠. 이 핵무기가 왜 생겼느냐, 원자력 발전소가 왜 생겼느냐 하면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 끝에 그 원리를 발견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발명한 유명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E=mc 자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이 빛입니다. 빛의 속도.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를 낸다 하는 원리를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발명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그 공식을 참고로 해가지고 드디어 핵분열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분열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때가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간이 물리학자 중에서 아주 이걸 보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언젠가는 히틀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 독일에서 지금 핵분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미국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누가 설득하느냐? 아무래도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가 편지를 하나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있던 아인슈타인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루스벨트 그 아인슈타인이 그 학자들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금방 알아차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히틀러가 먼저 핵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짤막한 편지를 써줍니다. 루스벨트한테. 그걸 루스벨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갖다 주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또한 금방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아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193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 작업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FBI가 아인슈타인은 이 불순분자다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핵폭탄의 원리가 발견되고 미국에서 핵폭탄이 만들어지는 거기까지도 이 사람이 관여를 했는데 1945년 여름에 드디어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핵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은 굉장히 불운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운이 없는 분들이 나가사키 사람들입니다. 그때 B-29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지금 사이판 옆에 있는 아주 나지막한 섬 하나가 있습니다. 피니안 섬이라는 그 비행장에서 출격한 B-29가 원래 목표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은 기다큐슈로 되어 있는 보쿠라라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떨어뜨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서 떨어뜨리려고 비행기가 섭외를 하는데 그 앞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막 연기가 타오르고 해가지고 목표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이 기름은 다 떨어지고 원자 폭탄을 떨어뜨릴 목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니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보지로 선택을 한 게 바로 나가사키였습니다. 나가사키 상공에 와서 돌아도 또 나가사키로 구름길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해서 한 분 마지막으로 돌면서 한 분 타겟을 찾아보자 했더니 그때 바로 구름이 딱 열렸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바로 상공으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던 미군 포로 200명도 그때 죽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있던 한국 사람 12,000명이 그때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쓴 핵폭탄의 원료 물질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히로시마에 썼던 거 10kg밖에 안 됩니다. 플루토늄, 우라늄 다 합쳐가지고 10kg이면은 원자 폭탄 하나 만들어요. 10kg이면은 비중이 세기 때문에 딱 야구공 하나입니다. 야구공 하나의 핵분열에 의해서 도시 하나가 날아갑니다. 이게 가공할 원자력 기술이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뭐냐 하면은 핵폭탄을 순간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서히 핵분열을 서서히 시키면서 원자력 발전을 한다. 전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터뜨리면은 핵은 핵폭탄이 되고 서서히 돌리면은 그게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파괴적으로 쓸 수가 있고 생산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핵개발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몇 개인지 아십니까? 21개.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21개입니다. 21개. 보통 20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한 개가 더 못해져가지고 21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몇째 분 원자력 대국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 300개 됩니다. 두 번째가 프랑스,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러시아, 한국이 5번째입니다. 21개.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거 7개, 계획한 거 2개 합치면은 앞으로 한 5, 6년 안에 우리가 3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게 되고 지금은 35%를 발전하는데 그때쯤 되면 한 56%를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전기의 질이 좋으냐? 전압이 일정하냐? 또 뭐가 좋습니까? 전기값이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이죠. 그 이유는 원자력 때문입니다. 원자력.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기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공장 가동률, 원자력 발전소 평균 가동률이 세계가 75%입니다. 한국은 95%입니다. 95%.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안전하게 돌리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세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위 환경론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원자력 반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원자력 반대. 방패장 어디에 만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들고 들어가지고 몰아내고 하다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경주에 갔습니다. 경주 사람들은 아주 그걸 찬성해서 주민투표로 찬성해서 받아들였어요.